지금 저의 주변에 모기가 날아다녀서 상당히 거슬리는데, 어, 잘 집중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SCP 재단에 대해서 사실 아는 게 없어요. 제가 아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어떤 말 그대로 재단이 있고, 그 재단이 좀 외계 생명체에 가까운 저마다의 특징을 가진 그런 생명체들을 다루는 뭐 기관이다. 그런 창작물이다. 까지만 알고 있거든요. 또한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분이 좋아하셔서 거기까지만 알고 있지, 이 SCP 재단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누가, 왜, 언제, 어떤 경로로, 무엇을 추구하시면서 만들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알지는 못해서요. 한번 읽어볼까 싶고요. 사실은 제가 처음에 올렸던 정말 비루하기 짝이 없는 영상에 어떤 분께서 댓글로 SCP도 읽어주세요 이렇게 남기셨길래 아, 좋은 아이디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이 문서가 굉장히 방대할 것 같아서요. 좀 많이 이해를 해가면서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5시거든요. 새벽 5시. 원래라면 오늘 출근을 해야 되는 날인데 기적처럼 출근하지 않아도 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아침부터 SCP 재단을 읽어볼까 마음 먹게 된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일단 SCP 재단의 세계관에 대해서 읽기 전에요. 이 SCP 재단이 뭔지 개요가 있길래 요거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SCP 재단은요, 사이트의 종류는 위키이고요. 이것의 개설일은 2008년 6월 24일이라고 하네요. 회원가입 여부는 필요하다. 현재 상태는 운영 중이며 영어 사이트와 한국어 사이트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나 봅니다. SCP 재단이라는 용어는 허구의 기관인 SCP 재단, SCP 재단 세계관 자체, 해당 세계관을 다루는 창작 위키 사이트인 SCP 재단 위키라는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해당 문서에서는 마지막 의미인 SCP 재단 위키에 대해서 다룬다. SCP 재단은 2008년 위키닷 엔진을 기반으로 설립된 창작 위키 사이트이다. 포첸 미스터리 게시판에 2007년 6월 23일 업로드된 SCP-173을 기반으로 스레드 형식으로 창작되던 공동 창작물에서 발전했다. SCP 재단의 중심이 되는 창작물은 SCP 문서이며 텍스트로 구성이 된 가공의 다큐멘터리 보고서 형식이다. 아, 보고서 형식이구나. 아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SCP 재단 위키는 여러 초자연적 존재들이 나타나는 세계와 이를 비밀리에 확보, 격리, 보호하는 범세계적 비밀단체 SCP 재단을 메인 주제로 삼는다. 공동 창작 위키인 만큼 사이트 회원들은 자유롭게 작품을 투고할 수 있으나 다른 이용자의 평가를 통해 작품의 존속이 결정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낮은 평가를 받으면 작품이 삭제되며 일반적으로 평가에서 장기간 생존한 작품군이 공식으로 취급된다. 인기가 많은 글이 공식이 되는 세계관인가요? 오탈자가 많거나 메리수 캐릭터가 등장하는 등 이용자의 추천을 받기 힘든 글은 장기간 살아남을 수 없기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재미있거나 기발하거나 신선한 설정, 서사를 가진 작품이 존속되는 편이다. 이렇게 작품이 꾸준히 관리되는 탓에 상당히 매니악하고 퀄리티가 높은 것이 특징. 메리수라는 게 약간 작가가 자신의 모습을 좀 투영한 캐릭터인가 봅니다. 본래 표방한 장르는 어반 판타지였으나 도시 판타지, 약간 도시에서 일어나는 좀 초자연적인 일을 다루는 판타지인가요? 요 SCP 재단이 유명해지면서 이에 영향을 받은 작품이 탄생하게 되었고, 그렇게 SCP 재단 자체가 하나의 장르처럼 취급되기도 한다.
그동안 SCP류 정도로만 지칭되었으나 현재는 한국한정 격리픽션이라는 이름으로 정립되는 추세이다. 자, 이러한 SCP 문서는요, 기본적으로 일련 번호, 등급, 특수 격리 절차, 설명의 구조로 서술이 된다고 하네요. 모든 SCP에는요, SCP-XXX 형식으로 일련 번호가 붙어 있으며 별칭도 하나씩 붙어 있다. 이러한 별칭은 SCP 목록에서 볼 수 있대요. 별칭이 세계관 내에서도 존재하는지는 의견이 갈린다. 극초기에는 SCP를 별칭으로 부르는 문서도 있는 등 세계관 내에서 존재하는 것처럼 묘사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독자에게 어필하기 위한 제목처럼 여겨진다. 등급은 격리 난이도와 특성을 토대로 붙여지며 대체로는 안전, 유클리드, 케테르로 분류된다. 특수 격리 절차에서는 SCP의 관리법을 서술하며 설명에서는 SCP 개체의 특성을 서술한다. 여기에 부록을 추가할 수가 있으며 보통 해당 개체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가는 데 사용이 된다. 이야기가 중요해진 2013년 이후의 작품들에서는 대체로 부록이 포함되어 있다. 굉장히 역사가 깊은 창작물이네요. 보고서 형식이라는 특성상 SCP 문서의 문체는 간결한 문어체를 지향하며 주관적 서술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쓸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전문적 용어와 정량적 측정치가 자주 사용된다. 그렇기에 문체 측면에서는 현실의 과학적 논픽션과 거의 유사하지만 SCP 문서에서만 주로 사용되는 몇몇 특징적인 표현들도 있다. 예를 들어 죽다는 사망하다, 죽이다는 제거하다, 나 처분하다와 같이 완곡하게 표현되는 경향이 있다. 보고서니까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일련 번호인 SCP-XXX는 특수 격리 절차 XXX 번을 적용할 대상이라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하며 브라이트의 제안 같은 작품에서도 이런 해석이 드러나 있다. 이 해석이 널리 받아들여지기는 하나 어디까지나 하나의 해석일 뿐 공식 설정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되게 많은 작품들이 있다라는 것 같고요. 그 안에서 공식으로 여겨지는 설정과 그렇지 않은 설정 또는 이게 공식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한 그런 설정까지도 있는 걸 보아하니 뭔가 되게 넓은 세계관의 판타지 이야기 마냥 많은 것들이 구축이 되어 있나 봅니다. 이 브라이트의 제안이라는 것도 눌러보면은 뭐 되게 줄거리가 있어요, 많이. SCP 목록에서 아직 작성되지 않은 번호에는 접근 거부라고 적어둔다. 이를 통해 내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감춰두고 있다는 것처럼 느끼게 해 읽는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본래는 그림이나 사진에다 뭔가 그럴듯한 무서운 설정을 붙여가면서 놀던 것이 하나의 세계관으로 확장되었으며 단순히 설정 구상을 넘어 독자적인 서사를 지닌 작품도 많이 나오고 있다. 현재는 무섭지 않은 것을 다룬 보고서도 많지만 시초가 크리피파스타이니만큼 공포스러운 내용을 다룬 작품들 역시 꾸준히 나오고 있다. 크리피파스타라는 거는 영미권의 인터넷에서 시작된 도시전설, 로어를 뜻하는 말이라고 하네요. 괴생명체, 게임, 괴담 등을 소재로 합니다. 서양은 귀신보다는 몸에 물리적으로 해를 끼치는 괴물에 더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고어물적 요소가 공포적 요소보다 더 많은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조금 혐오스러운 이미지들이 많고 이제 많이 알려진 것들 중에서는 슬렌더맨 같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아무튼지간에 그런 것이니만큼 좀 꺼림칙한 이미지들이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블록, 검정색 네모로 내용의 일부를 가리거나 데이터 말소 혹은 편집됨이라고 써놓고서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경우가 많았다이네요. 이 말소된 데이터를 야심차게 공개하는 형태의 작품으로 SCP-835가 있는데 말소 뒤에 상상 이상의 내용을 넣어놓은 작품이다. 정보를 검열해두고 내용을 독자의 상상에 맡기는 이유를 설명하는 컨셉의 작품인데다가 그 너머의 내용이 심각하게 역겨우니 열람에 주의하자. 아, 이러면 또 열람을 하란 뜻 아닌가요?
SCP-835 눌러봤고 읽어볼게요. SCP-835 괄호 말소된 데이터 공개. 구버전 보는 사람에 따라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 실제 사진은 기초의 따개비, 그 위를 노란빛의 해면, 보라색의 군체성 멍게류 또는 홍조류, 왼쪽 위의 말미잘, 그 밑 갈색의 히드라 축류 또는 이끼벌레 종류가 찍힌 사진이다. 물 밖으로 꺼낸 후에 찍은 사진이다. 이런 게 모여 있으면 처음 보면 혐오스럽기는 하지만 계속 보다 보면 그냥 해산물 떡칠되어 있는 돌로 느껴진다. 등급은 케테르. 케테르가 뭔데? 정말 타고 들어가도 뭘 하는지 어렵네요. 케테르. 등급은 SCP들은, 이 케테르 등급의 SCP들은 지속적이거나 안정적인 격리를 유지하는 것이 몹시 어려운 변칙 존재들이며 격리 절차의 규모가 매우 크고 복잡하다. 재단이 이 SCP들을 아예 격리를 못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는 해당 변칙성에 관한 견고한 이해가 없거나 그것을 격리 또는 대응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케테르 SCP는 해당 SCP가 위험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저 격리하기 무척 어렵고 격리하는 데 많은 비용이 요구된다라는 뜻이다. 자, 이 아까 말한 말소된 데이터 공개 SCP-835는요. 해양강장 동물형 SCP라고 하네요. 좀 많이 불쾌할 수 있으니 열람에 주의하라고 했던 아까 그것입니다. 데이터 말소된 부분이 공개된 대표적인 SCP라고 합니다. 일단 이미지도 역겨울 뿐더러 대략적인 묘사도 징그럽고 말소된 정보를 복구한 기록은 최악이다. 다만 이 항목의 재미는 복구된 항목이 대부분을 담당하는 감이 있다. 저것을 빼고 읽으면 다른 케테르 항목들에 비해서 강도가 확실히 떨어진다. 복구된 항목이 뭐 얼마나 재밌는 것일까? 산호와 같은 해양 강장 동물로서 거대한 살덩이들이 뭉쳐 이루어져 있다. 몸의 곳곳은 단단한 갑각으로 뒤덮여 있고 고정된 장소에서 움직이지는 않는다. 촉수 같은 걸 꺼내 온갖 먹이를 붙잡아 잡아먹는다. 평소엔 물고기 등 해양 생물들로도 상관없지만 데이터 말소된 정보에 의하면 분노 단계에 돌입할 경우 반드시 사람을 먹이로 줘야 한다. 안 그러면 날뛰기 시작한다고 한다. 그렇군요. 데이터 말소된 정보에 따르면 거대한 산호처럼 보이는 이 생물은 사실 사람의 변형된 신체로 이루어져 있다. 어허. 굉장히 단단한 외피는 고밀도의 칼슘으로 되어 있고 촉수는 변형된 사람의 혀로 접착 물질로 덮여 있고 철판도 손상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다. 닿자마자 사르르 녹아버리는 것일까요? 입으로 해당하는 부분으로 먹혀 들어가면 거대한 위장에 도착하는데 위장답게 강력한 산성 물질이 나와 소화시킨다. 그리고 이곳의 내벽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존재한다. 이토준지 스타일인가요? 그들은 죽여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다. 위장의 괄약근을 넘어가면 더 끔찍한 곳이 나오는데 데이터 말소된 정보에서도 직접적으로 묘사하진 않지만 이곳에서 똥과 정액을 같이 생산하고 있으니 이곳의 내벽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는 쉽게 상상할 수 있다. 그 기동특무부대 요원이 비명을 질렀을 정도. 이런 식으로 묘사하는 거구나. 이곳에서 모이는 배설물은 항문을 통해 배출되며 여기에는 처음 보는 온갖 바이러스, 세균, 기생충이 들끓고 있다. 그리고 이 중 835-15라 명명된 물질이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름까지 붙여서 분류해 놓았다. 데이터 말소된 정보에 의하면 이것에 감염된 척추 동물은 또 다른 SCP-835가 된다. 감염을 시킵니다. 사건 기록을 보면 기동특무부대 요원 2명이 사고로 SCP-835에게 잡아먹혔는데 완전 이런 말 좀 그런가? 그 인간진의 느낌이 납니다. 강화복을 입고 있었지만 위장에서 산성 때문에 보호막 일부가 녹은 신참은 결국 사살됐고 상관은 항문을 통해 탈출했다. 완전 피노키오잖아. 데이터 말소된 정보를 빼고 보면 그래도 한 명만 죽고 한 명은 무사히 빠져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생존자 역시 장갑의 일부가 녹아 손에 약간
감염이 되었고 결국 이 때문에 잠복기가 지난 뒤 변이 증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꿈도 희망도 없는 전개가 드러난다. 원래 이제 약간 크리피하고 좀 잔혹한 영화들을 보면 이런 전개가 사실 슬프지만 재미가 있죠. 형사나 경찰 이런 식으로 이제 잠입을 해서 뭔가를 알아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결국 그곳에서 공격을 당하거나 그곳에서 이런 식으로 감염이 되거나 그러한 모습이 되거나 이런 좋습니다. 이렇게 문제만 되는 거 확 죽여버리면 안 되나 싶지만 우선 위에 설명한 83515 막 온갖 생화학 무기 수준의 오염물이 바다에 모조리 뿜어져 나올 테니 매우 위험하다. 칵 씹으면 터져버리는 그런 건가요? 게다가 먹이가 부족하거나 물 밖으로 꺼내려고 시도하면 날뛴다고 하는데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매우 위험하다고 한다. 게다가 표면이 다이아몬드 드릴을 써야 표본을 채취할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하니 처리하는 것도 쉽지 않다. 아니 무슨 온갖 설정을 다 가지고 있네요. 더욱더 문제가 되는 건 이놈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것.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진 않지만 하루에도 수십 킬로씩 꾸준히 불어나고 있다. 그래서 재단으로서도 딱히 해결 방법이 없어서 케테르 등급이 된 것이다. 그럼 SCP 세계관 속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것들을 다 관리한다라는 뜻이겠네요. 진짜 리스펙입니다. 이렇게 통제 불능의 무언가를 관리한다라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약간 이입이 되네요. 아무튼 이러한 블로그로 가려두었던 이런 내용 중 하나를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이 사이트에 회원이 되려면 우선 사이트를 호스팅하는 위키다에 회원 가입을 한 뒤에요. 사이트의 회원 신청서에 나이와 기타 사항을 적어서 내야 한다고 하네요. 진짜로 적어야 되나요? 한국어 위키는 좋아하는 SCP 및 그 이유로 대체했다고 하네요. 알람이 갑자기 울리네요. 잠깐만 쉿. 가입 페이지와 신입 안내를 필독해야 하며 만약 거절 사유를 듣고 싶다면 가입 신청서 내용을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문의하면 어떤 부분이 결격 사유인지 알려준다. 위키 엔진을 사용하고 있으나 타인의 창작물에 대한 수정은 제한적이다. 기술적으로는 타인의 글을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지만 규정에 따라 오탈자 및 구문 수정 등의 사소한 수정만이 허용되며 내용이나 어조를 변경하는 행위는 중대한 수정으로 분류되어 엄격하게 제한된다. 뭔가 엄격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이 아주 SCP 이런 분위기에 어울리는 표현이네요. 다만 해당 규정이 없던 시절에는 남의 작품도 자유롭게 수정이 가능했으며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었다. SCP-682가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로 원래는 면담 기록이 없었고 지금보다 더 약한 존재였으나 에디티스? 위키 시절 익명의 작가에 의해 지금처럼 수정이 되었다. 따라서 일반적인 위키의 문서와는 달리 각 항목의 저작자가 명확한 편이다. 예외적으로 변칙 물체의 기록과 같은 공동 작업 문서의 경우 회원이라면 내용을 자유롭게 추가할 수가 있다. 그리고 앞서 개요에서도 설명을 하였지만 문서의 질 조절을 위해서 항목 페이지마다 플러스 마이너스 평점 시스템이 있고요. 이 평점에 따라서 스태프만이 참여하는 삭제 투표로 가차없이 삭제한다고 하네요. 한국어 사이트의 경우 매주 수요일 평점이 0 미만인 작품에 정기적으로 삭제 투표를 실시한다. 무슨 공개적으로 이제 죽일까 살릴까를 투표하는 느낌이네요. 마치 마피아처럼. 정기 삭제 투표의 경우 작성 직후 24시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지만 평점이 마이너스 10 이하로 내려간다면 유예기간을 무시하고 바로 삭제 투표를 시작한다. 다른 창작 사이트는 글의 품질에 따라 악평을 들을지언정 사이트 차원에서 삭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SCP 재단 위키만의 독특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꾸준한 평가와 삭제가 일어나고 있기에 글의 질 관리가 어느 정도 되는 편이다. 추가로 삭제되기에는 작품의 아이디어가 아깝다고 생각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삭제 대상 작품의 재작성을 신청할 수 있다. 물론 재작성은 신청한 회원 본인이 해야 한다. 삭제 절차가 존재하기에 작품을 본 위키에 업로드하기 전 비평받기를 위키 차원에서 강력하게 권장한다. 이를 위해 공식적인 초안 업로드 사이트인 샌드박스를 지부별로 운영하고 있다.
반드시 해당 사이트에 초안을 업로드한 후 비평을 요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 위키와 동일한 구문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초안 작성의 절대 다수는 샌드박스를 이용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비평 문화가 자리 잡아 있기에 작품에 대한 불호 의견도 합리적인 선에서 자유롭게 오가는 편이다. 위키닷의 운영 불안정과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SCP 재단 자체를 위키닷 포킹 사이트인 위키.점프로 옮기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비영리 프로젝트인 만큼 진행도는 매우 느린 편이다. 뭐로 옮긴다고 하네요. 자, 대략적으로 뭔지는 알겠습니다. 이제 뭔지 대략적으로 알겠는데, 그러면 세계관을 한번, 여기 정체성 항목에 보아하니 이런 말이 있네요. 결국 현재는 SCP 재단은 그 괴물 가두는 곳이라고 한 문장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작품이 아닌 여러 작가들의 여러 작품들이 같은 설정으로서 공유하는 하나의 커다란 세계관이자 배경이 된 것이다. 그만큼 SCP 재단의 작품들은 어느 작가가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장르 설정, 주제가 천차만별이 된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머글로서의 시선을 한 번에 정리해버리는 문장이었네요. 세계관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음지에서 죽어가도다. 그대가 양지에서 살아가도록. 오우, 댐. SCP 재단 위키에서 다루는 세계의 메인 소재가 되는 초국가적인 가상기관. 흔히 말하는 범세계적, 전지구적, 초국가적 비밀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변칙 개체를 발견하면 즉시 타 조직보다 먼저 확보하고 격리 후에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비정부 기구, 비밀결사, 기업, 교육기관 등 다양한 단체나 기관의 특징이 섞여 있다. 연구기관인 만큼 학위 수요가 있다는 식으로 묘사되기도 한데요. 위장 기업을 이용해서 돈을 벌거나 격리를 수행하기도 한다. 거의 뭐랄까 어떤 나라 밑에 있는 그냥 지하세계 같은 느낌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의 다크 버전이랄까? SCP는 기관의 모토인 Secure Contain Protect, 확보, 격리, 보호 혹은 주요 업무인 특수 격리 절차의 약자이다. 구체적으로 언제 누가 설립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상당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략 150년 이상 혹은 그보다 오래되었을 수도 있다. 지구 어딘가에 숨겨진 제01 기지의 지휘부이자 본진을 두고 전 세계 각지에 지부를 두고 있는 식으로 묘사가 된다. 그 지구를 뒤집으면 나옴직한 그런 어둠의 세계일까요? 손목이 아프네요. 인류에게 위협이 될 만한 것들, 초자연적인 것들, 자연의 섭리를 벗어난 존재들을 확보, 격리하여서 인류 전체와 민간인을 보호하는 비밀기관이다. 위의 공식 설명 페이지에서는 모든 국가의 중앙정부의 사법권, 자율권, 기타권을 초월하여 활동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여러 묘사에서도 각국의 법 집행기관을 뛰어넘고 공권력 위에서 논다. 이 세계관에서는 진짜 괴물이 겁나 많은가 봅니다. 변칙 개체 격리와 직접 관련된 일이라면 세계 최강국인 미국마저도 재단에게 내정 간섭을 당할 수도 있고 전 세계의 수많은 국가의 정부들과 국제기구, 종교 지도자들이 SCP 재단을 전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고 있는 식으로 묘사가 된다. 근데 하긴 상상을 해볼게요. 그런 것들이 있다고 치면 마치 아주 보편적인 좀비처럼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무조건 필요할 것이고 그것이 풀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정말 제명에 살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일반적인 기관들보다 어찌 보면 힘이 셀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군. 때문에 즉각적으로 SCP 재단이 없어진다면 최소 국가들의 초현실적인 파멸부터 우주 멸망까지, 우주 멸망이요? 다양한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우주 멸망이요? 물론 세계 오컬트 연합 같은 비슷한 규모와 목적을 가진 조직도 존재하지만 당장 SCP 재단이 보유한 변칙 개체가 한둘이 아니다 보니 재단이 망한 상황에서 사태를 수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겠죠. 따라서 처음부터 SCP 재단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식의 이야기는 가능할지도 모르나 수많은 SCP들을 확보,
격리, 보호하는 현재 시점의 SCP 재단은 세계관 내에서 없어지면 안 되는 조직이라 할 수 있다. SCP 재단의 기원은 정체불명이다. 몇몇 SCP-001 문서에서 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이 문서들은 여러 모순되는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중에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역정보인지 파악할 수 없다. 단순히 어떤 국가기관에서 떨어져 나온 단체라는 설명부터 신적인 존재에게 점지받은 천재들의 모임까지 수많은 형태의 SCP 재단의 유래가 기록되어 있다. SCP 재단의 존재 및 격리하는 존재와 관련된 자료들은 전부 극비이며 일반인은 절대로 볼 수가 없다. 즉, SCP 재단 세계관 내의 일반인들은 SCP 재단의 존재를 모른다. 그러면은 그렇군요. SCP 재단이 보유한 문서들은 본래 적합한 보안 등급을 보유하고서 열람할 수 있는 문서들이었으나 현실의 독자들은 별 문제 없이 볼 수 있다. 우리는 지금 비밀 문서로 보고 있군요. 예를 들어 승인된 인원만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의 경우라도 그냥 확인, 예, 펼치기만 누르면 바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비밀번호 인증이 필요하다는 목차를 클릭해 펼치기만 해도 그냥 자동으로 비밀번호 인증이 완료되었다고 나온다. 다만 간혹 작품에 따라서 괄호 예시 SCP-1981 열람자가 권한 없는 침입자임을 암시하는 내용이 들어가기도 한다. 비밀문서, 비밀이라는 것에 흥미를 느끼신다면 SCP 세계관을 좋아하실 수 있겠네요. 이러한 SCP 재단 세계관과 현실의 SCP 재단 위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한 SCP도 있다. 그렇군요. 세계관을 넘나드는 것인가요? 공권력 위에서 노는 조직이고 스케일이 엄청나게 큰 범국가적 조직이라 기지, 지구, 구역 등이 굉장히 많으며 선박, 군함도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고 이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다라는 말이 뭔가 웃기다. 엄청나다. 굉장히 엄청나. 자체적인 핵무기까지 보유하고 있다. 이야. 인적 자원과 경제력도 넘쳐나는 수준이며 SCP-2000을 비롯한 유용한 변칙 개체들을 운용하며 이를 유지하고 있다. 이야, 대단한데요. 기술력도 상당하며 일반적으로 민간 기술을 뛰어넘는 것으로 묘사된다. 작품에 따라서 냉동과 해동 둘 다 할 수 있는 동면 장치와 광속을 넘어서는 우주선, 달기지, 레이저 병기, 강화복에다가 인과율을 조작하는 기술까지 개발에 사용하고 있다. 야, 이 정도면은 뭐 우주 그 자체 아닌가요? 이쯤 되면 단체 하나로 웬만한 강대국을 뛰어넘는 수준. 아니 강대국이 아니고 지구를 뛰어넘는 수준 같아요. 이마저도 순수하게 재단만의 전력으로 계산했을 때의 이야기고 만약 재단이 SCP를 대놓고 이용하기 시작할 경우 단독으로 세계를 멸망시켜버리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겠지. 왜냐면 그렇겠지.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존재하고 그 안에 갇혀있는 크리피한 존재들을 이용한다고 친다면 진짜 선이 악이 되는 그 한순간이지 않나요? 영향력과 스케일이 어느 정도인지 SCP의 방어 능력 테스트를 위해 ICBM을 동원한 적도 있고 위험한 SCP를 다루기 위한 용도 혹은 실험용으로 살아있는 인간을 사용하기도 한다. 위험한 SCP를 다루기 위한 용도 혹은 실험용으로 살아있는 인간을 사용하기도 한다고요? 미친 거 아니야? 동원했다라는 이 ICBM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래요. 그러니까 다루지 않는 영역이 없나 봐요. 근데 아니 실험용 인간들은 돈을 얼마나 받길래 실험용 인간이 되는 거죠? 아프지 않은 건가요? 뭐 때문에 실험용 인간이 된 거지? 대개 사형수들을 상대로 모집하며 이건 좋네요. D계급 인원이라 칭한다. 계급까지 있어? 가끔은 작품에 따라서 클론을 사용하거나 대형 사고를 친 연구원이 강등되기도 하며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민간인을 잡아 사용하기도 한다. 이 민간인은 좀 오버 아닌가요? SCP 재단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살지 마. 하지만 SCP 재단이 없었으면 인류는 진작에 멸망했을 테니 어쩌면 필요악.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한다. 그렇구나. 근데 SCP 재단 약간 좀 싸가지 없는데? 자꾸 내가 없었으면 인류는 진작에 멸망했어. 그러니까는 너네가 다 인정해주고 너네가 다 양보해줘야 돼. 이런 느낌이야. 뭐 맞기도 하겠지만은 약간 좀 싸가지가. 다만 재단이 애초에 설립되지 않은 평행세계를 다루는 비설립 카논을 보면 재단이 없어도 세계 오컬트 연합이나 UIU 등이 어찌어찌 세계를 보호하고 있으니 이것도 경우에 따라 다르다. 거의 뭐 히어로네요. 적대 세력이 많아 보유하고 있는 SCP들을 뺏기기도 하고 서로 간에 격한 충돌도 발생하지만 전반적으로 SCP 재단이 타 조직에 비해 가지고 있는 SCP들도 많고 규모도 넘사벽이어서 다른 단체와 비교하기에도 민망한 수준이 민망한 느낌이 없잖아 있다. 허나 규모만으로 재단과 비등한 수준인 세계 오컬트 연합이나 기술력, 영향력 같은 부분적인 측면에선 재단과 대등하거나 능가하는 조직들 또한 있기에 이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 능가하는 조직들이 있다고요? 유한 회사 마셜, 카터 앤 다크는 재단도 함부로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부하 권력을 가졌으며 공장과 원더테인먼트 박사의 기술력은 재단을 훨씬 상회한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와 권력을 가졌음에도 변칙적이지 않은 정치 문제나 분쟁, 질병, 자연재해에는 함부로 개입하지 않는다. 왜죠? 물론 이것도 작품마다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네요. 이에 대해 재단 인원이나 외부인이 불만을 가지는 묘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재단의 기술과 자원이면 정치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많은 이득을 얻어내거나 인류를 괴롭히는 질병의 치료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음에도 그러지 않고 있다는 식의 불만이 나옵니다. 농담성 SCP들을 담은 농담 SCP라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재단 세계관에 진짜로 들어가진 않는다. 바꿔서 뭐 하겠나 등의 소설에 따르면 이러한 농담 SCP는 대체로 박사나 직원들이 심심해서 재미삼아 작성한 SCP 문서라는 설정으로 받아들여지는 듯 하지만 작가의 필요에 따라서 이들 중 몇몇은 진짜로 세계관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설정하기도 한다. SCP 재단보다 먼저 생긴 토치우드랑 비슷한 면이 있다. 토치우드는 뭔데? 토치우드는 2006년, SCP 재단은 2007년에 생겼다고 하네요. 비밀기관이라는 점과 정부기관, 경찰, 공권력 위에서 노는 집단이라는 점과 초자연적인 물건이나 생명체를 조사, 격리, 확보하며 관련 목격자들에게 기억 소거제를 써서 은폐한다는 점 등이 유사한 곳이라고 하네요. 공식 설정은 없다. 여기 넘어갈게요. SCP 재단이 보관, 격리하거나 관찰하고 민간인에게 알려지지 않게 하고 있는 초자연적인 대상과 개체를 뜻한다. 그렇군요. 그 종류는 고대나 미래, 이 세계의 물건이나 오버테크놀로지, 괴수, 초능력자, 괴현상, 정보 장소, 심지어는 명왕성, 이 세상의 색깔 등 굉장히 다양하며 SCP에는 일련 번호, 등급이 부여된다. 그쵸? 아까 읽었죠? 일련 번호는 순차적이지 않으며 나중에 발견된 SCP가 먼저 발견된 SCP보다 낮은 번호에 등록되는 경우도 있다. 자, 이제 개체 등급을 한번 볼까요? 와, 너무 많아서 읽고 싶지 않아졌어요. 주요 등급은 안전, 유클리드, 케테르, 타우미엘, 보조 등급, 비정규 객체 등급, 기타 등급이 있다고 합니다. SCP 재단 소속이 된 박사도 되게 많네요. 뭐 각자만의 이제 전문 분야가 있다고 하고요. 재단 시설도 SCP 재단의 기지와 시설들을 간략화한 세계 지도도 있다고 합니다. 뭐 아무튼 일단 SCP에 대한 사전 정보는 일단 습득1. 박사도 있고 기지도 있고 진짜 뭐 용어도 엄청 많다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근데 이 SCP를 아까 읽었던 것처럼 도대체 무슨 종류들이 있는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냥 땡기는 이름으로 한번 봐볼게요. 좀 땡기는 살아있는 방 002번입니다. 자, 별명은 살아있는 방, 등급은 유클리드.
이고요. 이 살아있는 방이요. The living room. 거실을 뜻하는 말과 발음과 스펠이 똑같아서 그것에 대한 언어 유희라고 합니다. SCP-002는 63제곱미터 크기의 종양 덩어리와 유사한 생김새의 구체이며 한쪽에는 금속질의 해치가 달려 있습니다. SCP-002는 지구의 궤도를 돌다가 지구의 중력에 의해 추락한 개체로 리빙룸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다. 당시 SCP-재단은 C계급 요원을 다수 투입해서 간이 감식을 지시했다. 그러다가 개체에서 핵물질 관련 반응이 일어나자 추가적인 실험을 위해서 개체를 실험실로 이송, 근처 마을 주민에게 보수 지급을 약속한 후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정보는 002는 운석 형태이면서 어딘가에는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존재한다. 사람이 일정 거리 접근하면 002의 정신 왜곡 능력이 발동되어 접근한 인원이 전부 문을 열고 들어오게 한다. 002 개체는 사람이 들어오면 사람을 흡수해서 사람을 가구로 만든다. 이것도 아주 이토준지 같은데요. 그 이토준지 아시나요? 그 사람이 의자 안에 있는 거. 가구의 성분은 사람들의 뼈조각이나 살점과 같이 사람을 이루는 것들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002 내부는 마치 가구가 모여 거실 같은 형태를 이룬다. 궁금한 점. 그러면 가구가 된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의식이 있는 상태인 건가요? 의식이 있는 상태로 가구가 되면 진짜 말 같지도 않은 괴로움일 것 아닙니까?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니까 이게 그런 거네요. 제가 앞서서도 읽었지만 학교 괴담에서 나오는 귀신들 같네요. 거기에도 그 귀신들마다 특징이 있고 퇴치하는 방법이 있고 해미의 어머님이 적으신 그 노트에는 비법서잖아요. 사실 그 전제 자체가 그 노트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가 아주 유사하군요. 그런 괴담에 약간 서양적인 코드가 많이 좀 가미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구나. 저는 좀 동양적인 괴담을 좀 좋아를 해서 예를 들면 일본의 쿠네쿠네라고 하시나요? 그런 괴담을 좋아해요. 네. 그래서 다음에는 그걸 읽어볼까라는 생각을 좀 뜬금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것의 특수 격리 절차는요. 전력을 공급하면 002 개체가 재충전 상태에 들어가서 활동이 없어집니다. 이 때문에 002는 정전이 일어나도 전력이 계속 공급될 수 있는 독립된 발전 시설을 갖춘 지하실에서 격리되고 있다. 만약 정전이 발생한다면 002 주변에 있는 긴급 장벽으로 주변이 막히고 관리 인원은 대피해야 한다. 또한 격리구역은 항상 압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002는 반경 20m 이내에 최소 2명의 관리 인원이 있어야 하며 2명만으로 돼? 가까이 가면 감각이 둔화되는 등의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항상 서로 접촉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SCP-002는 2등급 이하의 인원은 원칙적으로 접근할 수 없으며 5등급으로 관리관 2명의 서면 결제가 있을 시 3등급 보안 인원 5명 이상의 호위를 받으면서 접근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인물은 자신의 등급을 일시적으로 포기해야 접근할 수 있다. 접근한 이후 다시 자신의 등급을 되찾으려면 최소 5km 떨어진 곳에서 72시간 동안 격리 및 정신감정을 받은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등급을 되찾을 수 있다. 이미지를 좀 볼까요? 아씨 무서워. 이미지를 안 봤습니다. 저는 이미지에 많이 취약해서요. 포기할게요. 자, 살아있는 방은 읽었고요. 또 보고 읽고 싶어지는 거. 콘크리트 인간? 아씨 깜짝이야. 최초 격리 전의 이미지는 그냥 사람인데요. 콘크리트 인간 등급 안전 SCP-014. 이 사람 뭔데요? 이름 그대로 콘크리트로 된 조각상 같은 외견을 한 인간형 SCP.
적어도 겉으로만 봤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상인 같아 보인다. 그의 신상 정보로는 30대 백인 남성이라는 점과 코네티컷주의 정신병원에 감금당했던 적이 있다는 점, 그리고 이름이 로버트 챗포드라는 것 등이 알려져 있다. 그는 재단이 그를 발견한 이래로 전혀 노화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그는 노화는커녕 그 어떤 물질 대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듯해 보이며 숨 쉬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그저 말하기 위해서 입을 여는 것뿐이다. 게다가 수십 년간 한 발짝도 앉아 있는 의자에서 움직인 적이 없는데도 근육량이 줄어든다든지 하는 변화가 없었다. 먹고 마시거나 땀을 흘린다든지 하는 모든 생명활동을 하지 않는다. 생각은 하나요? 그가 움직이는 것은 오로지 말을 하기 위한 발성기관들과 눈뿐이다. 발성기관을 사용하므로 다른 사람과 정상적으로 대화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호기심이나 지식에 대한 욕구 같은 인간이라면 대부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를 보이지 않는다. 격리 방법. 그냥 의자에 앉혀놓으면 된다. 다만 음악을 계속 들려줄 필요가 있는데 이때 이 음악이 1937년 그가 있던 정신병원이 폐쇄된 연도이다. 모종의 복선. 이후의 것이어서는 안 된다. 방에는 그를 감시하기 위한 카메라가 존재한다. 그림자 인간. 오, 요거 좀 제가 좋아하는 이미지네요. 모서리에 그림자 덩어리 같은 것이 있습니다. SCP-017 등급은 케테르. 개요, 알 수 없는 검은 물질로 이루어진 케테르급의 SCP. 특징, 키는 약 80cm의 인간형 개체. 몸 주변에 그림자처럼 보이는 검은 무언가로 뒤덮여져 있다. 따라서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하게 알 수 없다. 017 주변에 그림자가 있는 물체가 있을 경우 017의 타겟이 된다. 017은 그 타겟을 향해 달려들어 흡수해버린다. 흡수가 끝나면 017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타겟은 뼈도 안 남고 사라져버린다. 약간 뿌띠 블랙홀이네요. 그 때문에 017의 격리실은 모든 방향에서 빛을 발사해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오호. 또한 부득이하게 017의 격리실에 출입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신 반사복을 착용해야 한다. 참고로 원문에는 보안 승인 등급을 가진 인원은 027-1번 문서로 열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작 017-1번 문서는 위키페이지에 없다. 나중에 다른 창작자가 작성한 017 1번 문서가 있긴 한데 이 017 창작자가 만든 것도 아니고 추천수도 30 미만으로 저조하다. 다른 SCP와의 접점. SCP-682 폐기를 시도하기 위해 재단에서 둘을 대면시켰다. 017이 682를 삼키려고 했고 682는 매우 큰 비명을 지르렀는데 이게 주변 녹음 장비들을 손상시킬 정도였다. 이후 682가 017에게 어떤 식으로든 타격을 준 것인지 혹은 의사소통을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017이 비틀거리는 듯 보였고 둘 다 공격을 멈추고 격리구역의 구석으로 돌아갔다. 진짜 포켓몬을 둘이 맞짱 뜨게 하는 것 같네. 682는 017과 함께 탈출을 시도했지만 어머, 로맨틱해. 682는 제압당했고 다시 격리되었다. 그러면은 이 맞짱 뜨게 된 682는 뭘까요? 죽일 수 없는 파충류. 죽이기 굉장히 힘들 정도로 끈질긴 생명력을 지니고 있어 거의 불사신에 가까운 존재이다. 어허. 파충류를 닮은 커다란 생물로 그 기원이나 정체는 알 수 없으며 성별도 불명이다. 인간의 언어로 대화할 수 있을 만큼 지능이 뛰어나고 초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재단에서는 핵무기로 폭격을 하거나 다른 SCP를 끌고 오는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해 이놈을 죽이려 했지만 682는 그것을 못 버텼으며 오히려 그 방법에 대해 면역이 되도록 진화하여 이 녀석을 죽이려고 하는 행동은 이놈을 더 강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불러온다. 그냥 어떤 뭐랄까 신적인 존재 아닙니까 이 정도면. 게다가 신체에서 또 다른 신체 부위를 만들어내 격리시설을 부수고 탈출하는 경우도 있다. 어떻게 묶어놓는 건데? 거의 죽지 않는다는 설정 때문에 오히려 아니 이 자식이 682마저 무력화시킨단 말이야? 하는 식으로 전투력 측정기로도 자주 사용된다. 물론 설득력이 없으면 까인다. 모티브에 관해서는 묵시록의 붉은 용이라는 설이 자주 나왔고 묵시록에
붉은 용은 뭔데? 유럽의 상상의 생물이라고? 허걱. 전 유럽의 상상의 생물을 읽어보고 싶네요, 갑자기. 이거 나중에 읽어야겠어요. 그런 설이 자주 나왔고, 그에 따라 다른 SCP 관련 문서에서도 용으로 지칭되곤 했다. 다만 도마뱀으로 지칭되는 경우가 훨씬 많고, 무엇보다 그에 대한 묘사에서 날개에 관해서는 거의 언급되지도 않기 때문에 진짜 날개 없는 파충류 괴물의 모습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만약 날개 없는 악어 혹은 도마뱀이 평소 모습이라면 의외로 고지라와 비오란테가 모티브일 가능성도 있다. 비오란테. 비오란테 비주얼은 처음 보는데요. 이러한 괴수 스타일이 진짜 제 취향이 아닌가 봐요. 아무튼 강력한 초재생 능력과 어떤 환경에도 빠르게 적응하는 비정상적인 진화 능력, 그리고 공룡을 모델로 삼은 도마뱀 괴수란 점에서 많은 공통점을 공유하기 때문. 682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권한 뱀이라는 추측도 있다. 문서 작성자인 기어스 박사의 해설에 따르면 682가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이유는 682가 존재하는 현실 자체가 682 입장에서는 전부 불쾌한 것 뿐이라는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약간 중2병스러운데요. 이건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제 취향이 아니기 때문이죠. 다른 거 무엇이 있을까요? 시체 안치소. 자, 시체 안치소는 유클리드 등급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유클리드 등급이 뭐였죠? 안전 등급보다 더 많은 자원 변칙성 요구의 등급이라고 합니다. SCP-022는 영국의 병원 지하에 위치한 시체 안치소이다. 이게 왜 SCP예요? 발견 당시 022는 일반 병원 안치소와 다를 게 없는 장소였지만 1908년 11월에 갑자기 022에서 이상 현상이 일어났다고 재단에 보고되어 격리되었다. 재단에서는 병원에 결함이 있다라는 거짓 정보를 퍼뜨렸다. 이상 현상이 일어나면 SCP가 되는 겁니까? 그럼 나의 지금 회사도 SCP로 등록하고 싶네요. 조금 더 설정을 추가해서. 022의 이상 현상은 정기적으로 022에 있는 여러 개의 서랍 중 하나가 무작위로 열리면서 시트에 덮인 시체 한 구가 선반에 누워있는 상태로 튀어나오고 6분의 시간이 지나면 그 시체가 살아 움직이며 022를 벗어나려고 한다. 022에서 되살아나는 시체를 SCP-022-1로 지정한다. 022-1은 시체의 손상이나 부패가 너무 심해서 02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선반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냥 깨기만 하는 거구나. 정말 괴롭겠다. 이런 02-1은 결코 다시 사망한다. 02-1이 사망하면 022-1에게서 불에 그을린 냄새가 나면서 시체가 있던 선반은 다시 서랍으로 들어간다. 어머나. 약간 자다 깬 사람처럼 그러네요. 02-1 개체들은 무언가를 먹거나 잠을 자지 않았으며 숨조차 쉬지 않고 열을 발산하지 않았지만 평범한 인간의 시체였다. 하지만 인간보다는 월등히 뛰어난 힘을 발휘하였으며 인간보다 약 50뉴턴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걸로 보였다. 그리고 02-1의 신체를 절단할 시 상대적으로 질량이 큰 부분은 여전히 살아 움직였으며 절단된 부분은 평범한 시체로 돌아가 있었다. 02-1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전체 조직을 파괴하거나 사망할 때까지 격리시키는 것이다. 02에서 나오는 02-1은 세계 각지에 있는 시체 안치소에서 도난당한 시체들과 외형이 일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어떻게 세계 각지에 있는 시체들이 02에 이동되는 건지 조사 중에 있다. 02의 서랍에 무언가를 넣었을 경우에는 그 무언가는 사라져버렸으며 생물도 사라져버렸다. 02가 있는 방의 바로 위층에서 발견된 바닥에서 녹슬고 썩어가는 금속 물질과 생물체의 잔해가 있었지만 그 잔해의 성분을 확인해 본 결과 사람의 구성 성분이 발견되지 않았다. 재단에서는 02가 있는 방과 02의 위층 방을 동시에 관찰한 결과 02에 무언가를 집어넣으면 인간을 제외한 것들만 183초가 지난 뒤 위층에서 잔해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인간은 시체가 되어 02-1로 출몰하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네요. 02-1 개체들 중에서 입과 혀 등의 구조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시체인 경우에는 말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02는 사건 02-827
이후 이 사건이 뭐죠? 아무래도 02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걸로 추정이 된다. 이후 SCP-02를 봉인하기 위한 금고문이 설치되었다. 해당 문은 SCP-02-1 개체가 출현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잠겨 있어야 한다. SCP-022의 원래 문은 사건 02-827 당시 파괴되었으며 이것을 대체하려는 시도들은 실패로 끝났다. SCP-02-1 개체를 감시하기 위한 보안 카메라가 설치되었다. SCP-02-1 개체가 출현했을 경우 해당 개체가 SCP-022를 벗어나려고 하는 순간 자동화 시스템을 통하여 개체를 소각한다. 이때 뒤처리를 위해 증원이 드나들 수 있도록 금고문의 잠금을 해제할 수 있다. 자동화 시스템이 SCP-022-1 개체를 파괴하는데 실패했을 경우 진입 허가를 받은 대응반이 대상을 무효화시킨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실험 목적으로 보안 인가 4등급 인원의 명령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살아있는 인간이 SCP-02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 당연하겠죠. 또한 4등급 인원은 SCP-02-1 개체의 포획 및 구속을 명령할 수 있지만 해당 개체가 SCP-02 격리시설을 벗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자, 요것 한번 읽어볼까요? 방과후 잔류 026번입니다. 등급은 유클리드. 와, 정말 짧아. 3층의 공립학교 건물입니다. 이건 역시도 공간이네요. 특징, 교실의 수가 바뀐다거나 위치가 변경되는 등의 공간적 변칙 현상이 나타난다. SCP-026에 노출된 인원들은 실종되는 사건을 겪게 되며 해당 건물에서 발견하게 된다. 이들은 학교에서 나가지 못하는 꿈을 계속 꾼다. 이거 약간 차가운 학교 뭐더라? 그 소설 같네요. 차가운 겨울 학교의 시간을 멈춘다였나? 차가운 학교의 시간을 멈춘다라는 소설입니다. 이것은 이제 츠지무라 미츠키라는 작가님의 소설이고요. 여주인공과 작가님 이름이 같군요. 줄거리는 갑자기 이걸 읽는 사립 세인한 고등학교의 축제 마지막 날 3학년 2반 학생이 옥상에서 몸을 던져 자살한다. 눈이 내리는 겨울날 수험 준비가 한창인 세인한 고등학교 3학년 2반 학생들은 평소처럼 등교한다. 하지만 그날 학교에 온 사람은 평소에 사이가 좋았던 8사람뿐. 눈이 내리는 텅 빈 학교는 왠지 기묘하게 음산하다. 시간이 되어도 수업 시작종은 울리지 않고 8명 외에는 인기척도 없다. 여기서부터 아주 구미가 당기죠. 눈이 많이 와서 휴교가 되었다고 생각해 돌아가려던 학생들은 학교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창문도 열리지 않고 심지어는 깨지지도 않는다. 휴대폰은 불통. 그리고 어느 순간 학교 안의 모든 시계가 5시 53분을 가리키며 멈춘다. 갇힌 거나 다름없는 텅 빈 학교에서 그들 중 한 사람이 2달 전에 자살한 그부의 이야기를 꺼낸다. 그리고 그들은 이내 깨닫는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자살한 친구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곳에 있는 자신들이 원래는 7명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게 완전 이 SCP에서 말하는 026번 아닙니까? 또한 뭘 또 읽어볼까요? 빙의 가면 035번입니다. 굉장히 괴로운 얼굴의 가면이 약간 뮤지엄에 갇혀 있듯이 있습니다. SCP-035번 빙의 가면 등급은 케테르, 저자는 케인 바토스 크로우 교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교수라고 해놓으니까 무슨 해리포터 같네요. 해리포터 본 적은 사실 없지만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영화와 소설 초반을 봤습니다. 개요는 1800 땡땡년 베네치아의 한 폐가에 있던 봉인된 지하실에서 발견된 흰색 도자기로 된 가면이다. 가끔 희극용 가면에서 비극용 가면으로 표정이 바뀌기도 하는데 이 경우 SCP-035를 찍은 사진과 영상, 심지어 묘사한 그림에서까지 그 모습으로 바뀐다. 무슨 옛날에 유행하던 착시 그림 같다. 그러한 설정을 반영하여 SCP-035 위키페이지의 이미지는 GIF, 음짤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지속적으로 눈과 입 구멍을 통해서 점성 액체를 흘려보내고 여기에 접촉한 물질은 부식된다. 이 액체에 가장 오랜 시간 버틸 수 있는 물질이 유리이기 때문에 SCP-035는 유리로 만들어진 상자에 보관된다. 그러니까 아예 녹지 않는 건 아니래요. 정기적으로 케이스를 교체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상자는 항상 철과 강철, 납을 덧댄 방에 보관되어야 한다. 재단에게 가장 골치 아픈 점은 035가 강한 정신 간섭 효과를 가지고 있어 미착용 상태의 SCP-035를 맨눈으로 직접 볼 경우 그 사람은 SCP-035를 쓰려는 강한 충동을 느끼게 된다. 이거 진짜 괴담에서 많이 나오는 컨셉이네요. 만약 SCP-035를 쓰게 될 경우 SCP-035에 의해 뇌파가 소멸되어 뇌사 상태에 빠지고 SCP-035가 해당 육체를 지배한다. 심지어 인간형이면 마네킹, 시체, 조각상과 SCP-008 좀비 등 다른 어떤 것에도 전부 빙의가 가능함과 빙의된 존재들로 대화하는 것이 가능한 듯하다. 물론 빙의한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SCP-035가 내뿜는 검은 액체에 의해 전부 부식된다. 다만 동물의 경우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모양. 이렇게 존재를 빼앗은 SCP-035는 평범하게 다른 이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데 꽤나 지적이고 카리스마적인 성격이라고 한다. 이게 뭐야? 지능이 상당히 높아 모든 지능 및 적성 검사에서 상위 0.1%를 기록했으며 완전 기억 능력까지 보유하고 있다. 재단의 연구원들은 SCP-035로부터 다른 SCP에 대한 정보나 여러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 배우기도 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마법학교 벽면에 있음직한 교수님 같네요. 재단이 아예 대놓고 SCP-035와 대화하는 게 유익하다고 인정해버렸다. 역사까지 가르쳐주는 것으로 보아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가면인 것으로 보인다. 지능이 정말 뛰어나고 초반 대화 때 예의 바르긴 하지만 그것은 전부 믿기고 성격은 사악한 편.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는 욕구가 강하고 범죄자처럼 나쁜 쪽으로 영리하고 또 교활한 기질도 다분하다. SCP-035의 진짜 무서운 점은 무엇이든 부식시켜버리는 점성 액체도 정신 간섭을 통한 빙의도 아니다. 이 가면의 진짜 능력은 바로 말빨에 있다. 심리학과 인간 정신 원리에 대한 상세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본인이 밝혔는데 그에 걸맞게 설득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를 자살시키거나 자신의 하인으로 만들어버리는 말빨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시간만 충분하면 어떤 사람이든 대화만으로 관점이나 사고방식을 바꿔버릴 수가 있다고 한다. 이런 설정 어디서 본 것 같네요. 그래서인지 재단 직원들을 말빨로 구슬려서 탈주까지 여러 번 시도했다. 결국 재단에서도 더 이상 C일 숙주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보려고 했지만 그러자 격리실 주변에 있는 직원들의 정신에 침투해 직원과 격리시설을 개판으로 만들어버렸다. 여전히 SCP-035의 격리실에 가까이 있는 직원들은 가끔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기도 한다. 사실 10번대 내외 넘버링의 초기 SCP라서 그런지 설정이 굉장히 담백한 편이며 케테르가 아닌 유클리드급에 더 알맞지 않을까 싶을 정도. 격리 절차도 그냥 유리 보관함을 주기적으로 가는 과정이 끝이며 위험성이라고는 가면을 쓴 숙주개체 한 명을 뇌사시키고 조작하는 것, 텔레파시로 주변 인간들의 정신을 간섭하며 해로운 영향을 주는 것, 닿는 것을 부식시키는 액체를 무한정 분비하는 것인데 격리 실패 시 기본적으로 수십 명의 목숨줄이 날아가며 심하게는 세계 멸망까지 초래하는 다른 SCP들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조용한 편이다. 도어맨, 유클리드야. 젓갈색 피부를 가진 나체의 야윈 성별 없는 인간 모습 같다고 묘사하였다. 아, 삭제가 된 게 되게 많은데요? 자, 087 계단통. 등급은 유클리드. SCP 재단에서 격리 중인 장소, 대학교 캠퍼스에 그 입구가 위치해 있으며 설계도 애도 없고 아무도 이 공간의 정체를 몰랐다. 재단의 격리 이후 수의실 문으로 위장되어 있고 열쇠를 넣고 특정한 세기에 전기를 흘려 보낼 때만 열리게 되어 있다. 남마의 스타일인데요. 자, 여기까지 읽었고요. 아침부터 SCP를 이렇게 잔뜩 읽어버렸습니다.
뭔지 이제 명확히 알겠어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다양한 기괴한 공간 또는 사람, 괴물 뭐 이런 류들을 모으고 모아서 그 모은 곳에 대한 또 세계관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좀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름만 들은 지 진짜 오래됐었는데 정확히 알게 된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네요. 네.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안녕.